안녕하세요. 진주에서 음악과 도경 역을 맡은 배우 김진모입니다.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단편 사택망쳐에서 부인 연 역할 맡았고 극비밀에서 스크립터까지 했던 주예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말씀해 주셨어요. 아, 말씀하시는 안녕하세요. 진주의 진주에서 진주와 연기했고 단편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단편에서도 잠깐 나와서 여러 가지 역할로 연기했던 이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단편 사택망쳐 배우 송경을 찾아서 극비밀 연출하고 그리고 진주의 진주 연출한 김록경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네. 그리고 오늘 저희가 각자 배우분들하고 같이 각자 애장품 선물을 하나씩 준비를 했는데 간단하게 먼저 소개를 드리면 좋을까. 저희가 나중에 질문해 주신 분들 중에서 각자 또 마음에 드는 질문들 뽑아가지고 선물을 드릴 건데 저는 제 첫 번째 장편 영화 잔칫날 DVD를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이지연 배우는 이게 배지가 진주의 진주에서 진주가 백팩 메고 다닐 때 배지가 항상 가방에 붙어 있는데 그 가방에 붙어 있던 실제 소품이에요. 네, 소품 배지를 준비했고 그리고 주예린 배우 선물은 저도 탐이 나는데 족발 상품권입니다. 네, 단편 사택망쳐에서 또 예린 배우가 또 족발과의 깊은 인연이 있어가지고 족발 상품권을 준비했고 그리고 김진모 배우님은 2002년 월드컵을 아주 잊지 못하고 추억하고 있어가지고 2002년 월드컵 열쇠고리를 또 3점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네. 질문 많이 해주세요. 네. 그 족발 상품권을 안 그래도 듣긴 들었는데 실제로 나올 줄은 정말 상상이 못 했는데 제가 볼 때 한 대짜로 아마 진작이 되니까 지원 많이 해주셔가지고 꼭 오늘 가시면서 들여가시면 참 좋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 좀 해봅니다. 저희도 되게 뜻깊은 행사인데 일단 저희도 이제 감독님의 작품을 개봉하면서 단편까지 소개하는 거에 대한 되게 좀 뿌듯함이 좀 있고 되게 감독님이 이렇게 묶어서 상영한 경험은 아마 많이 없을 걸로 짐작은 되는데 좀 오늘 이렇게 상영도 같이 관객분들이랑 보셨거든요. 그 소회를 먼저 밝혀주시면서 좀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좀 오늘 제 편을 좀 연달아 보시면서 어떤 좀 감회가 있으셨나요? 실제 제 얼굴을 이제 스크린을 통해서 마주한다는 게 조금 낯설어서 그러니까 예전 배우 활동을 활발하게 활동할 때보다는 조금 많이 낯설어서 그리고 그때는 좀 보지 못했던 것들도 영화 보면서 오늘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단편 사택망쳐 같은 경우는 소개 글에도 제 어떤 섭대가 많이 묻어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집안에 가득 채워진 그 소파 옆집에서 제가 버리는 거 주워와서 갖다 놓고 막 그랬었는데 그런 것들도 생각이 나고 좀 작품 보면서는 어떤 좀 추억에 조금 젖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부끄럽기도 하고 배우분들 연기 잘하시는 배우들 많이 계신데 좀 부끄럽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네, 아무튼 단편 이렇게 묶어서 상영한 적도 이제 단편전 2번째인데 작년에 처음 하고 부산에서 이번에 서울에서 처음 하는 건데 되게 의미 있는 뜻깊은 어떤 자리이기 때문에 너무 도수배도 너무 감사드리고 네. 다음에 또 기회가 또 있죠? 네, 잔칫날까지 묶어가지고 네, 너무 할수 좋습니다. 있는 기회가 네. 또 있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들고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던진 후에 관객분들 질문으로 최대한 좀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방금 이렇게 말씀드렸던 어떤 그 굿즈들 소품들도 이제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얘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아마 엔딩 크레딧을 유심히 보신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다 땡스트라거나 어떤 아까 주예린 배우님 얘기하신 것처럼 스크립터 등 통해서 배우뿐만 아니라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연을 갖고 김록경 감독님과 이 배우님들이 함께 해오고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아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어떤 기원을 갖고 어떤 관계의 기원을 갖고 좀 이렇게 작업을 시작하게 됐나가 저는 캐스팅보다 오히려 더 궁금한 것 같더라고요. 김진모 배우님부터 어떻게 김록경 감독님과 좀 관계를 맺고
좀 그 기원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17년 하여튼 꽤 됐어요. 15년 이상 좀 된 것 같고요. 처음에 우리 저 감독님하고는 이제 같이 배우 할 때 영화로 처음 만났고요. 그러면서 이제 감독님께서 이제 같이 연기하고 연출 병행하시면서 같이 단편 작업부터 해서 여러 많은 작품을 같이 했었습니다. 하면서 뭐 지금도 계속 하고 있지만 되게 좀 즐겁게 지금도 설레는 마음으로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혜린 배우님도. 저는 처음에 록경 감독님 만난 게 15년 전에 배우로서 한 작품에서 만났었어요. 그래서 그때 연기를 하고 좋은 작품이 생기고 남자 배우를 좀 제가 권할 수 있는 자리가 됐거나 아니면 록경 감독이 반대로 여자 배우를 좀 이렇게 권할 수 있는 자리가 돼서 서로 추천을 해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몇몇 작품 같이 하다가 안 그래도 아까 잠깐 얘기를 했는데 그 뒤로 한 5, 6년 정도 별다른 연락이 없이 지냈는데 갑자기 저한테 연락이 와서 본인이 단편 하나 썼는데 한번 읽어봐 줬으면 좋겠다. 읽었는데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사택망쳐였고 저한테 같이 연기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저도 바로 오케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배우를 넘어서 연출을 꿈꾸시는 걸 알게 되면서 저한테도 권유를 많이 해주셨어요. 너도 한번 연출해보면서 너의 작품을 만들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셔서 저도 감독님한테 좀 자극을 많이 받아서 단편을 그 이후로 만들게 됐고요. 그래서 서로 응원해주는 사이가 되면서 연출하실 때 제가 이제 스텝으로도 참여하고 뭐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15년도에 다른 친구 통해서 감독님이랑 다 같이 모이는 자리에서 알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띄엄띄엄 몇 년 주기로 단편 작업을 같이 해오다가 이번에 장편에 같이 해보자고 말씀해 주셔서 진주의 진주까지 같이 하게 됐는데 감독님이랑 그래서 한 9년 정도 알고 지내면서 작품은 작은 역할이든 큰 역할이든 한 4-5개 정도, 4개 정도 될까요? 한 3-4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같이 한 게. 뭐 이렇게 오래된 어떤 연으로 계속 지금까지 함께 해오고 있다는 거는 서로에 대한 어떤 뭐 믿음과 어떤 신뢰가 충분히 좀 있었기에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아마 이제 작품을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산만할 수 있다는 점은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얘기 나온 김에 단편에 대해서 좀 순서대로 좀 얘기를 하자면 사택망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부천국제영화제에서 초청이 돼가지고 그때 아마 GV도 치렀을 걸로 짐작이 되지만 좀 김노평 감독님의 전작 잔칫날 같은 거를 보셨던 분들은 아 이분이 이런 영화를 만들어라고 약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극비밀도 마찬가지 어떤 맥락일 수 좀 있겠는데 약간 되게 좀 뭐랄까 처연하면서도 처참하면서도 좀 어떤 그런 상황들에 좀 많이 좀 이렇게 어떤 부분은 또 감복을 하면서 좀 보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사택망쳐를 딱 보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과연 경이 남편인 경이 련을 위해서였을까라는 그 근본적인 어떤 물음이 계속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어떤 했던 멘트들도 이게 다 누구 때문이냐라고 자꾸 이제 전가하는 듯한 어떤 말투와 너는 내가 불쌍하지도 않냐라는 어떤 얘기들 더불어서 이제 그 련이 어떤 몸이 좀 좋아지려는 어떤 상황에 처하자 이제 문사롱에 이제 가게 되는 어떤 그런 연결들은 마치 이게 정말 아내를 위한 것이었을까 아니면 자신의 어떤 자유를 위해서였을까라는 이렇게 반문을 하게 되는 어떤 좀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혹시 뭐 연출 의도라고까지 하긴 좀 뭐하지만 혹시 이런 어떤 좀 견해에 대해서는 감독님은 혹시 뭐 의도했을 수도 있고 좀 혹시 좀 덧붙여서 해주실 말씀이 좀 있을지? 네, 분명한 거는 경은 그러니까 어떤 타인한테 얘기할 때는 겉으로 보일 때는 아내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은 바뀌지 않는 거고 근데 그 안에서 그 상황에 처해진 상황에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결과론적으로는 본인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제가 처음 시나리오를 떠올렸을 때도 이게 제가 첫 장편 영화 잔칫날 전인데 집에 좀 몸이 불편하셨던 분이 계셨는데 가족 중에 그분을 이제 제가 돌보는 과정에 있어서 사람들이 되게
좋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한테. 되게 뭐 잘한다 힘든데도. 근데 이게 제가 스스로한테 좀 질문을 던져봤어요. 이게 정말 내가 같이 있는 이 사람을 위해서인 건지 아니면 이게 나를 위해서인 건지라고 스스로한테 질문을 던졌을 때 환경은 제가 어떻게 바꿀 수 없는 건데 결과론적으로 이건 나를 위해서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 작품이 시작이 됐고 이런 시작된 작품을 좀 더 장르적으로 좀 더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택망초라는 글을 쓰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련 역시도 남편을 잃고 싶지 않은 마음이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밖으로 나가고 싶은 욕망은 본인이 아니라 본인이 함께 나가고 싶은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나가고 싶은 어떤 개인의 결과론적으로는 자기 중심적인 그런 것들을 표현을 하고 싶었습니다. 네. 이제 그 중반으로 흘러갈수록 거의 한편의 사이코 드라마로 좀 달라지게 되는 결을 좀 만나실 수 있는데 그 앞전에도 연이 이제 나가고 싶다는 얘기를 하지만 사실 눈을 감아고 있잖아요. 그냥 빨리 갔다 오겠다 이렇게 하는 어떤 상황에서 연이 정말 나가기 위해서는 뭔가 정말 정상이 되어야만 꼭 이제 가능한 거라는 어떤 좀 느낌을 좀 받게 되는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주혜린 배우님께서는 사실 이 작품 하신다고 했을 때 배우로서는 좀 큰 도전일 수도 있고 좀 뭐랄까 좀 만만치 않게 느낄 수 있는 어떤 진입장벽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물론 뭐 김덕현 감독님의 신뢰도 있었겠지만 좀 이 작품을 해야겠다라고 좀 마음을 먹은 어떤 연유라고 할까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네요.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글이. 네. 그래서 좀 이렇게 완성도 있는 시나리오를 만나보기가 쉽지는 않은데 오랜만에 연락이 온 동료 배우가 이 정도의 글을 썼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좀 감동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렵다기보다는 제가 누가 되지 않게 좀 작업을 잘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임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역할이 뭐 이렇게 뭐랄까 뭐 신체를 뭐 이렇게 어떻게 다르게 써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어려움보다는 선뜻 사실 아무리 그런 관계나 믿음이 있었다고 해도 하기가 좀 만만치 않은 어떤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다들 보신 분들의 얘기 중 대부분은 주혜린 배우님의 엄청난 연기력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뭐랄까 더 앞으로도 사택망초가 좀 더 빛나가지고 좀 더 이제 여기저기에서 뭐 연극도 앞두고 계신 걸로 알고 있지만 좀 더 많이 뵐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좀 생각이 들어서 여쭙고요. 그리고 저는 김진모 배우님을 김덕경 배우님 감독님 작품을 통해서 처음 뵀는데 사실상의 페르소나인 것 같아요. 제가 페르소나라고 생각하고 이런 옥석계의 어떤 배우가 어디서 뭐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번 단편들 보면서. 예컨대 사택망초에서 그 약재상으로 나오는 잠깐 딱 처음에 나오는 어떤 그것들은 꼭 사투리가 세서가 아니라 그 어떤 연변 사투리 세서가 아니라 정말 제대로 따먹고 가는구나라는 어떤 생각도 들고 뭐 보신 분 아시겠지만 잔칫날 같은 작품에서도 이제 바보 연기를 이제 하는 것들이 정말 이제 되게 다양한 어떤 얼굴을 갖고 있다. 더불어서 진죄진죄에서도 묵묵하지만 되게 뭔가 좀 이렇게 음악으로 노래로 이제 모든 자기를 표현하는 어떤 것들도 되게 잘 펼쳐냈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는데 사택망초에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연변 사투리를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자연스러웠던 것 같거든요. 저는 그런 메커니즘을 전혀 모르지만 원래 좀 뭔가 연습을 했었던 어떤 부분인 건지 아니면 이 작품을 위해서 좀 긴급 좀 준비가 됐던 건지 좀 이런 것 좀 여쭤보시네요. 그 사택망초 이제 처음 이제 조선적 했을 때는 그 사투리를 주변에 그 조선적이신 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뉘앙스나 이런 톤을 따져 하다가 그때 5년 전이긴 한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그 유튜브 있어요. 연변 사람들만 보는 이제 개그 유튜브가 있는데 그걸 계속 그거 보고 또 일상 다큐멘터리인가 그것도 있었어요. 거기서 그거 보면서 그때 아마 톤하고 뉘앙스가 그걸 계속 땄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사택마트에서 대사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히 이거고 그래서 그런 걸 계속 톤을 따고 해서 그렇게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 화면에서 빠지는 씬인데도 그 약재상 사장님과 막 3만 원을 이제 운운하면서 이제 막 하는 어떤 디테일의 연기 같은 것들도 되게 끝까지 너무 이렇게 섬세하게 연기를 잘 해주시는구나라는 좀 느낌이 들어가지고 좀 인상적인 어떤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뭐 배우 성경을 찾아서 또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시작하자마자 이제 이지연 배우님께서 이제 출연하게 되는
또 이제 괄호 속에 보면 성경에 펜으로 나와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펜이 맞나 하는 뭐 좀 생각도 들면서도 약간 그냥 붙인 거 아닌가 뭐 이런 어떤 생각도 들었는데 그것도 짧은 신이었지만 이제 뭐랄까 그 작품을 통해서 이제 죄송하지만 잔칫날 다음 작품이었죠. 네, 잔칫날 통해서 이재현 배우님과 이제 함께 하셨고 그렇게 이제 진지의 존재까지 어떤 연결되는 어떤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뭐 사실 성경에서는 어떤 그 역할을 준비하는 뭐를 사실 얘기하기는 조금 애매할 것 같기는 했었는데 일단 그 시나리오를 받고 성경의 팬으로서 임한다고 했을 때 좀 어떤 느낌이었을까? 좀 아마 그 팬의 진심은 아마 없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감독님이 자신을 좋아하는 리액션을 많이 해달라고 주문을 하셨었어요. 편집됐지만 감독님이 막 인터뷰 사진을 찍고 있으면 제가 막 너무 좋아하는 그런 장면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좋아해야 되지? 이 팬심을 막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근데 어쨌든 저는 감독님을 감독님으로서도 좋아하지만 감독님이 배우일 때도 알고 지냈었으니까 그때 감독님의 연기도 사실 되게 좋아했었어요. 성경에서도 그렇고 그 이전에 사택망자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뭐 그렇게 막 제 역할만큼의 팬심은 아니지만 또 다른 유도의 팬심이 있었기 때문에 괜찮았습니다. 처음에 나왔을 때 약간 거들먹거리는 그 감독님의 표정이 되게 좀 약간 되게 인상적이었던 어떤 좀 부분들이 있고 어쨌든 배우 성경을 찾아서를 얘기를 하자면 일단 성경이라는 게 감독님 작품 보면 이제 종종 땡스트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김성경으로 아마 짐작이 되는 분내 연결인 것 같기는 한데 왜 배우 성경이었는지 그거 좀 여쭤보고 싶네요. 그 김목경의 경이랑 저희 아버님 성함 가운데 자가 송자인데 그래서 송경을 이렇게 했던 거고 그 제가 이제 겸필름 이렇게 뜨는 게 저희 아버님 성함이 김송자 겸자셔가지고 그게 겸손할 겸자거든요. 그래서 그 겸손한 영화사, 겸손한 필름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영화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아버지와의 시간들이 엄청난 큰 것들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작업할 때 항상 땡스트에 아버님 성함을 넣어요. 네. 배우 성경을 찾아서는 사실 유머가 되게 돋보이는 어떤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더불어서 진지진주 보신 분들은 특히 제첩국 관련해서 얘기하는 것들은 되게 유머러스한 부분이 있잖아요. 제첩국 왜 난 좋아한다고 알고 있지? 라고 이제 시아가 얘기하는 어떤 부분은 풋하는 어떤 웃음을 좀 자아내는 좀 부분들이 있는데 그 작품에서 너무 너스레를 떠시는 어떤 연기들이나 이런 게 저는 너무 재밌었다는 어떤 생각이 들었는데 좀 근본적으로 나 사실 연기하고 싶었다고 하면서 막 울잖아요. 이제 성경이. 약간 그러면서 발연기도 이제 같이 좀 추가를 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더불어서 마지막에 내가 이제 성령을 찾았다라고 하는 그 부분은 되게 약간 시네마 천국 보는 것처럼 사실 마음을 좀 따스하게 하는 어떤 부분도 있었고 그러면 이때의 어떤 감독님의 심정을 반영한 부분이었을까라는 좀 근본적인 좀 궁금함이 좀 들긴 들더라고요. 근데 다 인터뷰 찾아보면 연기보단 연출이 나는 너무 마음에 든다라고만 다 얘기를 하셔가지고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물어볼 좀 풀어주시면 좋지 않나요? 네, 일단 그 송경을 찾아서 앞부분에 그 너스레를 뜨는 연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저의 평소 모습과는 달라서 아주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인터뷰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글을 쓰고 영화를 어떤 연출을 하는데 더 큰 재미들을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연기를 예전처럼 갈망하거나 이거를 계속 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사실 지금은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제 배우 송경을 찾아서를 이제 보신 분들이 저의 어떤 자전적인 어떤 이야기, 제가 느끼는 감정들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긴 한데 그런 건 아니고 시작점은 분명히 어떤 저의 현재에서 시작된 건 맞지만 어떤 저의 어떤 그 배우로서의 갈망 그런 건 아니었어요. 단지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는 그러니까 이게 배우, 감독 이런 걸 떠나서 한 사람이 시간이 지났을 때 어떤 과거의 추억들을 그리워하고 과거처럼 나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문득 하기도 하지만 실제 과거를
과거와 현재가 똑같지 않다라는 거 그런 느끼는 순간들이 쉽게 오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과거를 한 번쯤 그렇게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배우 송경을 찾아서에서 좀 얘기를 하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네. 그 세 배우님들 사실 이게 사실 이 독립영화 현장이나 이제 이 독립영화인으로서 뭐 생활인으로서의 어떤 병행이 사실 불가피한 어떤 부분들이 있을 텐데 뭐 김진모 배우님이나 나머지 뭐 배우님들도 그렇게 이제 어떤 생업을 이제 진행을 하시면서 또 이제 배우의 꿈을 계속 겨려가시는 어떤 시간들이 분명 있으실 텐데 어떤 그러한 관점에서 배우 성경을 찾아서가 좀 더 와닿는 어떤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예컨대 주예림 배우님도 감독으로서 참여한 어떤 작품도 있었기 때문에 또 오늘 이제 한 자리에서 또 같이 특히 배우 성경을 찾아서를 좀 보셨을 때 좀 어떤 감흥이랄까 아니면 혹시 배우로서의 어떤 공감되는 포인트랄까 혹시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부분이 있다면 총대를 메고 마이크를 집어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고 위로 올리시면. 네. 아니 저도 배우 성경을 찾아서 오늘 처음 봤거든요. 근데 그 감독님이 그 영화를 만드신 해에 저도 제 단편 영화를 만들었었는데 되게 닮아있는 부분이 많은 거예요. 그때 제가 찍었던 영화는 시놉시스가 37살의 무명 배우 예리는 좋아하는 감독에게서 코 수술을 권유받는다 였어요. 그래서 사랑도 뭔가 일도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그런 시점에서 배우의 입장에서 만들었던 영화여서 뭔가 배우들의 뭔가 운명인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다른 배우님들 혹시 붙여주실 말 없으실까요? 감상 나중에? 네. 나중에? 이전 배우님도 없으신 거죠? 네, 그럼 슬슬 좀 넘어가는 걸로. 제가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을 때 질문들을 계속 생각해 주시면 빠르게 나올 수 있으니까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성경 얘기 하나만 더 드리자면 중간에 이제 그 배우 성경이 영화를 보면서 이제 잠들어 있었을 때 그 나오는 영화 아시는 분 계실까요? 아무도 없으신가요? 어떤 영화를 보고 잠들고 있는지 마지막 엔딩에도 나오는데 아무도 모르시나요? 네, 그 김덕경 감독님께서 배우 주연을 맡았던 여름날이라는 작품입니다. 이제 오정석 감독님의 어떤 작품인데 만약 진주의 진주를 보신 분이 여름날을 보시게 된다면 좀 닮아 보이게 느끼시는 부분들이 분명 있을 것 같아요. 뭐 예컨대 이제 이 작품에서는 이제 그 진주가 이제 그 주안과 망진산과 이제 뭐 그런 곳들이 이제 다니는 어떤 부분들이 여름날 같은 데에서는 회양성이라는 어떤 공간과 겹치기도 하고 약간 강의 앞에 뭐 비춰진 어떤 밤 장면에서 얘기를 나누는 장면이라거나 뭐 말하자면 계속 오정석 감독님과는 또 이제 감독님이 좀 긴밀히 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작품의 결이 되게 맞는 것 같다. 뭐 유폐된 어떤 느낌이라거나 상실이라거나 뭐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것들도 공유된다는 좀 느낌을 좀 받았는데 뭐 꼭 이제 뭐 그거를 인식해왔다라는 건 좀 과장이겠지만 좀 어떤 혹시 저의 이런 어떤 시선에 혹시 좀 덧붙여서 얘기를 해주 아니다 너 전혀 그런 거 아니다라고 얘기해 주셔야 되니까 혹시 좀 어떻게 좀 보실 수 있는지. 네, 그 여름날에 송경을 찾아서 앞부분에 잠깐 화면에 나왔었는데 오정석 감독님이랑은 여름날 이전에 단편 작업도 했었고 그러니까 오정석 감독님도 여름날과 그 전에 찍었던 단편은 또 많이 다르세요, 결이. 그래서 뭐 어떤 부분에서 저랑 어떤 작업 방식이나 그런 부분들이 닮아 있다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그냥 여름날과 진주의 진주를 놓고 봤을 때 어떤 지역의 배경이라든지 어떤 사라져가는 공간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은 좀 그런 부분에서는 좀 닮아 있던 것들이 있는데 이제 뭐 서로 고민들은 많이 얘기해요. 한 번씩 연락해가지고 통화하면 길게 통화를 하는데 뭔가 작업을 공유를 하진 않고요. 빨리 오정석 감독에게 제가 빨리 영화 찍어라 언제 찍을 거냐 그런 얘기를 전화해서 괴롭히죠. 네. 그 말인즉슨 주연으로 나를 발탁해 하라고 약간 압박을 주는 제2의 여름날 뭐 가을날로 가보자 뭐 이런 어떤 그런 느낌으로 좀 받아들여도 되지 않을까 하는 좀 우스갯소리를 좀 드려보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여름날은 저렴한 가격에 엠포털에서 다운이 가능합니다. 진짜 보시면은 좀 여러모로 또 더불어서 거제도가 배경인데요. 이 작품이 진주의 진주가 갖고 있는 어떤 지역성을 띄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고민되는 부분들이 분명 좀 진하게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꼭 한번 보시기를 좀 부탁을 좀 드리고 그리고 또 극비밀로 잠깐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말하자면 사택망쳐의 장래성이 좀 더 세련되진 느낌이라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물론 사택망쳐 때는 워낙 이제 십시일반하고 힘들었을 때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데 피 튀기는 것 자체도 너무 좀 차이가 나죠. 이제 그 사택망쳐랑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뭐랄까요? 이제 뭐 누구나 5천만 모든 국민이 하나의 어떤 그 비밀을 갖고 있다라는 어떤 전제 하에 펼쳐나가는 어떤 얘기들이 이렇게 섬뜩한 얘기로 또 갈 수 있나. 더불어서 배우 정인기 배우님은 잔칫날에서도 보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너무 자주 많이 볼 수 있는 어떤 배우님인데 이런 어떤 일종의 사이코패스의 어떤 그 캐릭터를 보신 분은 거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마지막에 이지영 배우님과 이제 만났을 때 그 점점 육박해 오는 카메라에서 고개를 까딱 이제 한 번 하는 그게 너무 이거는 제가 볼 때 연출이라기보다 본인의 어떤 본능이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던 어떤 좀 놀라웠던 어떤 부분인데 그냥 약간 우스갯소리로 좀 여쭙자면 이지연 배우님께서 자전거를 따고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좀 만났을 때 이 사람한테 뭔가 이 범죄를 들킨 거긴 하지만 더 강한 어떤 범죄를 들켰어야 정인기 배우님도 좀 더 뭔가 당황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는데 자전거를 훔치고 있는 거는 살짝 좀 어떤 나이브한 느낌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는데요. 좀 우스갯소리지만 왜 그 이지훈 배우님을 자전거의 어떤 그 자물쇠를 뜯는 어떤 걸로 좀 연출을 했을까 좀 우스갯소리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지훈 배우님 혹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냥 뭐 느낌이었다거나 그 어떤 연기하셨을 때. 제가 설정한 작업은 아니지만 자전거를 뜯는다는 작업이 근데 어쨌든 도둑질이잖아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곳을 선정을 했을 것이고 CCTV가 없는 곳을 선정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게 아마 처음이 아니라 그런 곳을 매번 돌아다니면서 도둑질을 했을 것인데 그런데 이게 한 번도 발각이 되지 않다가 처음으로 이 사람에게 발각이 됐을 때 그때 그런 감정, 순간들을 상황을 항상 생각을 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작은 자전거 도둑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몇 년간 이어져 온 행태라고 생각하면 작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 수법들이. 네. 맞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전 배우님 약간 눈을 땡하니 뜨고 이제 봤어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어떤 부분이 정말 소름 끼치는 클로즈업가 딱 이제 마디어져가지고 정말 좀 소름 끼치는 어떤 연기였던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그 배달 기사님이 이제 그 음식을 같이 이제 몰래 훔쳐먹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각자의 어떤 비밀들이 다 유지가 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깔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들이기도 했고 김진보 배우님 역시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담배를 툭 떨어뜨리면서 거의 랩하듯 살려달라고 거의 뭐 죽어서도 비밀을 지키겠다라고 이제 했던 어떤 부분들은 뭐 감독님의 설정이 있었겠지만 배우님의 그 절절한 어떤 물론 누구였어도 그렇겠지만 너무 좀 연기를 좀 이렇게 잘 해주셨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는데 뭐 그 장면을 찍었을 때 어떤 에피소드하거나 좀 느낌들이 좀 있으시다면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반에는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죽을 것 같은 이제 극한의 공포 속에서 그런 호흡과 그 대사를 하는 데 있어서 약간 좀 뭐랄까 좀 어려움이 좀 있었어요. 좀 그런 순간적으로 그래서 감독님하고 좀 여러 이제 얘기도 많이 나눴었는데 그러면서 같이 또 연습도 하고 그리고 조금씩 그런 호흡을 좀 찾다가 실제 이제 촬영장을 갔는데 장소 섭외를 너무 차분히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입이 좀 많이 돼서 그런 면에서도 되게 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 감독님 그런 장르의 어떤 배에서 사택망쳐와 극비밀에서 좀 인상적이었던 건 그 어두울 때 그 범죄가 행해지는데 조명을 되게 잘 친 것 같아요. 이제 그 극비밀에서는 약간 녹색 푸르스름한 어떤 색깔이었다고 하면 사택망쳐에서는 또 다른 색으로 사택망쳐에서는 특히 그런 것들이 더 여의치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런 어떤 범죄 스릴러의 어떤 꼴을 잘 갖추는 어떤 그런 미술이라거나 좀 그런 어떤 조명 이런 것들의 설정에 좀 뭔가 탁월했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좀 더 얘기를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사택망쳐 같은 경우는 사실 원래 처음에 기획할 때는 더 그 색감들이 옐로우 빛이라든지 좀 설정한 것들이 더 많았었어요. 원래 시나리오 예린 배우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그 복도에 이제 그 유리 문
밑으로 이렇게 마당에 보이는 구조의 집인데 원래는 경이 범죄를 지르고 나서는 신문지로 그런 걸 다 막아놓고 그 밖에 가로등 빛이 집 안으로 들어올 때는 그게 또 노랗게 보이는 어떤 조명적인 좀 빛으로 좀 설정을 했던 것들이 좀 더 많았었는데 어떤 여건상 포기를 좀 많이 하면서 사택광채는 그렇게 작업을 했었고, 그리고 극비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기획할 때부터 조금 그린들을 조금 색감을 가져가려고 했었고, 블루랑 같이 그린을 가져가려고 했었고, 색고정 작업에서 촬영 감독님하고 조금 인원들을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어요. 그래서 이 색감을 어떻게 후반에서 가져가면 좋을지 인원들을 좀 많이 하면서 채도를 조금 낮추면서 그렇게 좀 작업들을 해 나갔었어요. 네, 이게 조금 극비밀만의 조금 저희만의 일반화된 색감이 아니라 극비밀만의 좀 가질 수 있는 색감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좀 많이 하면서 좀 전반적으로 좀 채도를 많이 낮춰서 그렇게 후반 작업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 극비밀은 지금 극장 공개가 최초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귀한 어떤 관객분들이 될 걸로 알고 있고, 혹시 영화제는 지금 좀 계획하고 계신가요? 네, 아직은 없습니다. 네. 아마 뭐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선보이지 않을까 하는 어떤 생각들이 좀 있는데, 어쨌든 꼭 이제 다시 한번 보실 기회가 있으면 꼭 한번 좀 응원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한두 질문만 더 듣고 더 하고 관객분들 질문은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편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진주의 진주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좀 이거는 약간 쓰린 말씀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금 엠포털의 작품에 대해서 그 후기를 쓴 어떤 분 중에 하나가 좀 씁쓸하게도 공감을 더 많이 얻기도 했어요.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하지만 설득력은 부족하다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다양한 어떤 결로 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뭐랄까, 사실 이지연 배우님이 연기하셨던 진주와 그리고 또 이모준 배우님이 연기했던 준용의 어떤 것들이, 또 처음에 그 진주 같은 경우는 사실 되게 좀 걸게 느껴질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은 영화를 찍지 못하게 됐고 이 공간이 사라지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반발하는 어떤 심리 같은 것들이 누가 볼 때는 약간 너무 이기적이라거나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좀 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도 좀 있었고, 제가 느낄 때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 준용 같은 경우도 물론 과거에 이제 뭐랄까 극단이 없어지게 되는 어떤 트라우마 때문에 더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답답한 마음을 표출했던 거지만, 어떤 그런 모습들이 관객들이 봤을 때 살짝 약간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겠다라는 좀 느낌을 좀 받긴 받았거든요. 물론 그런 것들을 저는 충분히 이지연 배우님이나 이모준 배우님께서 그런 것들을 좀 제거하시고 연기를 했다는 느낌은 들지만, 어떤 방금 얘기 드렸던 그런 어떤 비판의 어떤 점에서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예민한 부분이지만 근데 정확한 거는 제가 이 진주의 진주 작품을 만들었을 때 이 작품을 통해서 어떤 우리가 공간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에서 어떤 정확한 메시지를 주는 영화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확한 어떤 메시지가 아니라 정확한 해답을 주는 영화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정확히 답이 어떤 이거를 해결할 답을 저는 제시하지는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단지 제가 이 작품을 만들 때 영화를 보신 분들이 어떤 답보다 본인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공간들, 스스로 추억하는 공간들이 사라져가는 공간들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정확한 어떤 이 공간을 지키기 위한 답이 없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리뷰를 남기시는 관객분들한테 안 좋고 그런 건 없어요. 이제 영화는 어찌됐건 간에 모두의 각자 어떤 취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정확한 어떤 답을 주지 않았고, 영화를 이렇게 리뷰를 남겨주신 분은 어떤 설득과 남기기 위해서 정확한 해답을 원했을 수도 있는 거니까. 하지만 제가 원하는 거는 보신 분들이 한 번쯤 공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이 많아지고 생각이 커져가면 당연히 제가 내리지 못한 답은 또 영화를 보신 분들 그 생각들이 커져갈 때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지연 저 관객 입장에서
저도 진주의 진주를 극장에서 봤는데 1시간 반 정도 되잖아요. 저 보면서 저렇게까지 진주가 애를 쓴 이유가 뭘까라는 걸 엄청 궁금해하면서 봤어요. 그래서 저도 꽤 후반부까지 약간 납득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에 그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애니메이션이 짧게 이제 펼쳐지는 그 짧은 순간에 저는 모든 게 다 납득이 됐었던 것 같아요. 하면서 되게 심플한 방법으로 관객을 설득을 잘 시켰다고 저는 사실 믿었거든요. 그리고 저한테는 그 방법 되게 효과적으로 다가왔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게 좀 궁금증으로 남으셨을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관객한테는 또 되게 잘 해결이 된 부분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부분이 감독님의 되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강력하게 한 번에 오는 부분이 있는데 잔칫날의 후반부도 저는 되게 그런 비슷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거는 감독님이 엄청난 저는 능력이라고 생각이 들고 혹시 이런 얘기에 대해서 이전 배우님은 좀 더 붙여주실 게 있으신지? 진주가 이기적이지 않냐고 하시는 분들이 몇몇 만났는데, 근데 사람이 너무 급하면 자기의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를 요구한다 이런 말을 못할 때가 있잖아요. 일단 도와주세요 먼저 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는데 진주에게는 그때가 그런 순간이 아니었을까. 자기의 입장을 해명하고 도움을 받기보다는 일단 도움부터 청하고 보는 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분명 진주도 자기가 뭔가 잘못했다는 걸 점점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 사장님한테 내뱉는 대사 중에 철거를 3일만 미뤄달라. 그 말은 이 답안의 존립과는 상관없이 내 영화를 찍게 3일만 미뤄달라는 아주 이기적인 말이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도 분명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길에서 노래하는 도경도 받고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그 대사를 뱉을 때 너무 이기적으로 뱉으면 안 되겠다. 내 욕심만 담아서 뱉으면 안 되겠다. 해서 나도 지금 내 말이 부끄러운 걸 알고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작게 읊조리면서 대사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강에서 주한 씨랑 대사를 나누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는 진주가 영화를 찍고 싶다가 아니라 내가 다방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라고 말하잖아요. 그때는 이제 여기서는 진주의 이기심이 또 다르게 변해서 정말 위선적으로 머릿속에서는 내가 지금 다방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위선의 끝이 보이는 그런 대사들을 빚죠. 내가 너네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침부터 이렇게. 네, 그래서 그렇게 위선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서 대사를 뱉었고. 근데 어쨌든 진주가 변해가는 장면이 있고 진주의 스토리가 다 퍼지고 나면 그때는 아마 이해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전까지는 이해를 좀 못 해주실 수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극과 극의 느낌을 위해서 처음에 삼각재단만 갔을 때 이제 콩차를 시킬 때도 사실 얘기를 하고 있으면 나중에 시켜도 되는데 일부러 이제 거기서 이제 해서 한다거나 훈이 선배가 감각이 있다는 줄 알았는데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신뢰적인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처음엔 그렇게 갔다가 점점 그런 것들은 이제 쇠하게 되면서 새로운 일종의 자꾸 성장이라는 얘기를 별로 쓰고 싶진 않지만 그런 걸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 예를 들면 어설프게 화이팅을 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주체적으로 화이팅을 하게 되는 어떤 그런 캐릭터라고도 좀 보여줘가지고 그런 어떤 다른 결을 좀 느끼면서 보게 되면은 어떤 이런 비판의 시선들은 조금 세하게 좀 제하면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맥락에서 얘기를 드린 것이니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30분을 떠들었는데요. 이제 관객분들의 좀 얘기를 좀 주로 듣고 싶습니다. 보이시죠? 이게 족발 상품권 벌써 지금 손을 막 들기 시작하는데 좋은 질문을 해주셔야 게스트분들이 뽑아줄 거니까 좀 이렇게 생각해서 숙고해서 좀 부탁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맨 앞에 분부터 질문할 수 있도록 드릴게요. 네, 제가 얼마 전에 금보신이라는 영화의 집필을 갔다 왔는데 그 영화에도 감독님이 도움을 주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영화 장면에 그 감독님 출연하신 여름날이라는 영화가 상영되는 장면이 나오고 그게 이제 화면은 안 나오고 이제 소리만 들리기 때문에 감독님 연기를 못 봤는데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 여름날 영화를 봐야 되겠다 이제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더 보고 싶게 만들어서 꼭 봐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그 감독님 영화를 그 전에 단편이나 여러 가지 많이 출연하셨는데 봤을 수도 있는데 제가 기억을 못해요. 스쳐 지나가기 때문에 못 봤을 수도 있고 제대로
정식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감독님이 역시 연기도 잘하시고 연출도 잘하시는구나 그런 걸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연출하시면서 연기도 같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배우님들한테 다 하고 싶은데 극비밀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엔딩이 이렇게 끝나는 건지 아니면 뒤에 더 장면이 있는 건지 편집이 된 건지 모르겠지만은 살인하는 장면을 연기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으셨는지 아니면 다른 작품에서라도 그런 연기를 도전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으셨는지 시영 배우님께서 드리고 싶고 예린 배우님께서는 다른 연기는 그래도 다 이제 뭐 상상이라든가 무슨 신용이라든가 해볼 수 있는데 인육을 먹는 거는 진짜 생각하기도 싫고 알고 싶은 그런 연기일 텐데도 도전하시고 이제 하시는데 어떤 감정으로 거기에 무엇 때 생각을 가지고 이제 연기를 하셨는지 그때 생각 감정이 궁금하고요. 김호배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도망가다가 사택망치에서 도망가시다가 이렇게 붙잡혀가지고 뭐 다리를 물린 장면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 경기하시면서 실제 다리를 물리셨는지 이렇게 일어난 에피소드 같은 게 있었는지. 저는 사실 항상 연기를 할 때 지금 연기하는 장면에 딱 직전 장면을부터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하고 이제 연기를 해요. 그런데 항상 그렇게 해왔는데 그렇지 않았던 작업 하나가 극비밀이었어요. 극비밀에서는 이 다음 장면을 상상하고 연기를 했거든요. 물론 시나리오에서는 엔딩이 나버리지만 이 다음 장면에 영화에서는 그냥 끝이지만 저는 이제 저벅저벅 걸어가서 이걸로 머리를 내려친다라고 생각하고 그 감정을 가지고 그 전부터 이렇게 연기를 했고 그리고 만약에 그 다음 장면이 실제로 있었어도 아니면 그런 장르물이나 그런 캐릭터가 있어도 저는 재밌게 연기하고 싶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용 얘기하셨는데 제 조카가 있는데 조카가 이제 밥 먹는 거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막 이렇게 뭐 여러 개를 섞어서 줘도 자기한테 익숙치 않은 뭔가 식감이 느껴지면 바로 구역질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진짜 약간 동물적으로 반응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하면서 들어갔는데 사실 고기가 너무 맛있어서 그 장면 끝나고 남은 거 다 먹었거든요. 그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어려운데. 실제로 다리를 물리지는 않았는데요. 그때 그런 마음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내 다리를 진짜 진짜 이육 먹듯이 이렇게 내 종아리를 잡아 뜯었다라는 그런 해석으로 그렇게 같이 합을 맞췄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아직도 그 진모 배우님 사택망치 때 다리를 물었던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저희 촬영할 때 겨울이었거든요. 옷을 아주 두껍게 몇 겹을 껴입으셨더라고요. 다리에 안 느껴져요. 다 옷이었어요. 네. 그리고 예린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 예린 배우분이 드신 족발은 그 삼천포 시장에 있는 맛있는 족발을 준비를 해가지고 드셨고 그리고 아까 극비밀 다음 이야기 여쭤보셨는데 사실 지금 극비밀을 같이 작업했던 PD랑 극비밀의 어떤 장편화 버전에 대해서는 서로 얘기를 조금 나눴었어요. 한 아파트에서 이문에 실종이 된 아빠를 찾아 나서는 빨간 모자 얘기로 아파트 주민들과 비밀들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 주민들과 그리고 그 아빠의 죽음을 알아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빨간 모자 그리고 그 아파트의 주민들의 비밀들을 하나씩 알게 되는 그런 스릴러를 같이 작업했던 PD랑 조금 의논을 좀 하고 그런 것들을 좀 기획을 하고는 있어요. 근데 지금 PD가 다른 영화 촬영하고 있어가지고 바쁘더라고요. 네.
감독님 인터뷰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그 노트북에 엄청난 얘기들이 다 지금 잠들어 있다고 하니까 또 이제 진주도 더 많이 찾아주시고 하면 더 빠르게 이제 극장에 혹은 이제 드라마 등으로 펼쳐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많은 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먼저 하겠습니다. 감독님께서 지난 GV도 그렇고 연기를 이제 안 하시는 쪽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오늘도 영화 보면서 느낀 게 그 선배하고 그 진주하고 통화하는 장면에서 보면 잔치날 포스터가 떡하니 있는 장면에서 그 선배랑 통화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런 장면은 차라리 감독님이 카메오로 출연하셔도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냥 연기를 안 하시는 것보다 뭐 히치콕처럼 본인 작품에서 계속 카메오라도 출연하셨으면 바람이 있고요. 이 배우님들 세 분한테는 그 감독님이지만 또 연기자 동료이기도 하셨는데 연기자 김록경에 대해서 간단한 코멘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허웅 배우님 있으셨는데 가식을 차리네요. 얘기 들었어요? 네. 거기 뒤에 포스터 이제 일단 저작권 없는 포스터를 찾기 위해서 잔칫날과 사택망치 포스터를 뒀었고 그리고 잘 안 보이지만 그 옆에 보면 캐스팅 보도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제목이 꽃이 피었으면 좋겠어라는 제목의 캐스팅된 사진 배우분들 사진이 있는데 꽃이 피었으면 좋겠어라는 제목은 제가 실제로 이제 쓴 시나리오가 따로 있고 나중에 또 작업을 해보고 싶은 드라마고 그리고 그 캐스팅 보드에 제 프로필 사진이 있어요. 네, 그 주연 그 딱 한 자리에 제일 위에 김록경 사진이 딱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연기를 뭐 지금은 그런 마음인데 또 뭐 저를 애타게 찾는 뭐 감독님이 계시다면 뭐 또 많이 바뀔 수도 있고 일단은 제가 뭔가 연출을 하는 작품에 있어서는 출연을 해야 되겠다 생각은 사실 없기는 해요. 근데 진주에도 살짝 카메라 들고 있는 사람으로 나오긴 하는데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제 하긴 했었는데 제가 연출하는 작품에 출연을 한다. 아직은 네 일단 지금 하는 일 집중하겠습니다. 네. 감독님께서는 불가피하시다고 하셨지만 의외로 감독님의 모습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진주도 그렇고 약간 다른 작품들에서 한 번씩 이제 그 본인의 어떤 연출 작품에서도 본인의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마치 그 알프레드 히치콕이 이제 자신의 작품들에서 자기가 자꾸 카메오로 나오는 것처럼 약간 어떤 거장의 어떤 길로 가고 싶다는 어떤 욕망이 아닐까 이런 좀 우스갯소리도 좀 드려봅니다. 네, 그럼 다음 분 질문 또 받아보도록.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배우로서의 감독님도 아주 예전에 만나봤고 감독님으로서도 이제 작업을 해봤는데 근데 사실 이제 감독님한테 배우로서의 그런 자아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본인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는 배우보다는 연출이랑 이렇게 디렉션을 주고 글을 쓰고 이렇게 하는데 더 집중을 하시기도 하고 그런 어쨌든 이제 둘을 병행하신다고는 저는 생각 안 하고 감독님으로 이제 자리를 굳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저는 배우로서의 그 김록경 감독님도 배우로서의 좋아했거든요. 왜냐면은 되게 다양한 장르에서의 연기를 잘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좋아했는데 뭐 아쉽지만 사실 감독님으로서의 보여주는 글이 더 재밌기 때문에 저는 감독님으로서의 그 자아를 더 응원합니다. 저는 그 여름날이라고 감독님이 배우로 출연하셨던 영화를 봤었는데 제가 그날 인스타에 올렸나? 아니면 연락을 드렸나? 인스타에. 네. 제발 계속 연기해달라고. 팬이에요, 배우로선 진짜. 그리고 좋은 배우를 만나잖아요. 그 연기하는 순간이 너무 재밌거든요. 그런 걸 겪어봐서 제가 보고도 싶고 같이 연기하고도 싶고 해서 배우로서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다라는 생각을 또 하고 있는데 근데 또 배우를 굉장히 사랑하시는 감독님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아마 본인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좋은 배우들을 조금이라도 더 이제 챙기고 싶어서 안 나오시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도 솔직히 좀 합니다. 네.
좋은 얘기만 오가고 있는데요. 진모 배우님 뭐 씁쓸한 얘기도 해주셔도 되니까요. 편하게. 아마 제가 연기학은 제일 많이 맞춰본 것 같아요. 딱 첫 질문하셨을 때 제 머릿속에 탁 든 생각이 처음 이제 감독님하고 같이 처음 했던 단편 반항극이라고 있어요. 그게 딱 생각이 나요. 생각이 나면서 그때 이제 제가 많이 때렸는데 그 되게 같이 이제 뭐 사탕망치에서도 같이 한번 마치긴 잠깐 이제 마치긴 했지만 굉장히 상대 배우한테 주는 에너지가 되게 강해요. 네, 그래서 그만큼 저도 주고 그래서 오히려 다시 뭐 그거는 어찌 보면은 되게 좀 편하다. 그래서 네, 주는 만큼 저도 주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있어서는 같이 여러 작품을 같이 합을 많이 맞춰봤는데 참 그래서 되게 좀 연기하는 데 있어서 되게 좀 많이 편했어요. 그거는 뭐 연기를 잘했기 때문에 주는 에너지도 제가 강하게 많이 받았고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도 뭐 물론 이제 주가 되는 거는 이제 연출이시겠지만 계속 감독하시면서 연기 같이 병행해서 하실 것을 좀 계속 고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그 조금 이제 같이 처음 단편 얘기를 하셔서 제가 생각이 났는데 첫 단편 작업할 때 진모 배우분을 만났을 때 제가 뺨을 맞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그때 연출했던 친구가 자기가 편집하면서 세어봤는데 총 제가 37대인가 맞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잘 때립니다. 네. 말이 없고 소심해서 그렇지 아주 잘 때립니다. 잘 때리는데 37번이나 맞아야 된다는 건 좀 약간 아이러니한 어떤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그래서 저도 짧게 하나만 좀 여쭙자면 사실 김덕경 감독님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뭐 다른 어떤 학력이나 이런 건 나오지 않은 채 삼천포 공업고등학교만 딱 이제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뭔가 이제 영화를 뭐랄까요? 좀 어떤 학교를 통해서 이렇게 배웠다기보다 어떻게 이렇게 영화에 입문하고 이렇게 했을까? 약간 좀 그런 것들이 좀 미스테리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또 왜냐면 지금 연출까지 하는 정말 이렇게 전방위적인 어떤 그 영화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래서 극 중에서 뭐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이 갖기가 얼마나 힘드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기도 하는데 좀 감독님께서는 좀 어떤 좀 이렇게 그런 루트로 좀 이렇게 영화판에 입문하셨고 좀 그런 좀 사연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막연히 학창 시절에 배우를 꿈꾸다가 네 저기 그 부산에서 영화 돌려차기라는 영화가 오디션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오디션을 봤는데 운이 좋게 캐스팅이 됐는데 그 영화 오래전 영화라서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거기 이제 주인공이랑 같이 몰려다니는 양아치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 역할로 한 30회차 가까이 촬영장을 나갔는데 첫 영화였는데 그때가 23, 22이었는데 막연히 영화 배우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다가 그렇게 한 달 가까이 그 현장에서 시간을 형들 그리고 친구들 뭐 누나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영화 작업에 대해서 영화라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이 매료가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계기로 배우로서 꿈을 더 가지게 됐고 계속 또 오디션 있으면 또 다니고 그러면서 아름아름 또 사람들 알아가면서 좋은 동료들 알아가면서 또 작업을 배우로서 뭔가 계속 활동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저는 사실 어떤 전공자가 아니기도 하고 학원을 다녀본 적도 없기도 해서 누가 이제 연기 어디서 배웠어? 라고 물어보면 저는 그냥 길에서 배웠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냥 뭐 제가 현장에서 만났던 선배들도 마찬가지고 길에서 만났던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연기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얻어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연출 같은 경우도 연기하면서 글을 써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글을 쓰다 보니까 또 이거를 영상화하고 싶어졌고 아무래도 요즘에는 배우분들이 활발하게 연출 활동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처음 할 때쯤에는 좀 그런 경우들이 좀 드물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처음에는 한번 단편 작업을 이제 습작을 도전했을 때 어떤 친한 친구는 저한테 한번 해보셨으니까 이제 연기에 집중하시죠 이런 얘기들도 하기도 해서 그런 얘기들을 듣기도 했었는데 근데 그 한 번의 작업을 통해서 느끼는 것들이 너무나 저한테 또 다르게 연기와 다르게 즐거움들이 계속 있었고 그 즐거움들을 계속 찾아 나가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예. 박수 한번 쳐주시면.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에 분. 네, 우선 저는 코리안 캔로치님한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게 보통 영화 이런 주제 영화를 좀 할 때 보통 젠트리피케이션이나 아니면 전주 한옥마을처럼 좀 원래 그 고유 지역 특색이 되게 가미된 게 퇴색이 된 거를 많이 다루려고도 하시는데, 이런 건 좀 그런 거랑 케이스가 좀 다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가족이나 다음 세대한테 넘겨주는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그거를 왜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고 좀 이런 경우로 해석을 하시게 되는지 좀 궁금하고, 그리고 저 진주의 박딜러님한테 그 감독님이 되게 작사를 거의 대부분 하셨잖아요, 노래를. 그걸 딱 처음 딱 들었을 때, 아, 이 부분 진짜 잘 만들었다, 아니면 이 부분은 조금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더 잘 쓸 수 있겠다 했던 그런 가사가 있던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진주의 진주님한테는 이게 이 사건이 일련의 사건들이 다 일어나면서 되게 그 진주의 현장에 있는 일보다는 서울에 있는 자기 선배나 그런 회사에 대해서 되게 현타나 실망감이 되게 컸을 것 같은데, 이 진주에서 이 일단락 되고 나서 진주가 서울에서 어떻게 했을 것 같은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저 사실 소리가 잘 안 들려가지고 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어떤 영화 작업을 할 때 진주의 진주도 마찬가지고 그 전작에서도 그랬는데, 어떤 장편 작업을 할 때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시대가 흘렀음에도 항상 같은 관객들한테 시대가 한참 지났음에도 어떤 영화를 지난 후에 영화를 봤을 때도 똑같은 어떤 감정들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을 항상 드리고 싶은 마음은 진주의 진주도 마찬가지고 잔칫날에서도 마찬가지, 어떤 시대에 연연하지 않고 나중에 한참 뒤에 봤을 때도 똑같이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싶었었고요. 이게 질문이 맞나요, 이게? 제가 사실 소리 잘. 그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어떤 그 영화가 그거를 다루지 않고 다른 어떤 일반적인 거라고 얘기하셨던 게 혹시 어떤 거라고? 네. 네. 어떤 사실 이제 얘기를 할 때도 어떤 철거 주제라든지 이런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해서 좀 무거운 얘기들은 이미 많이 다른 감독님들이 많은 작업들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면에서 진주의 진주는 조금 더 무겁지 않게 보시는 분들로 하여금 조금 더 편하게 제가 전하고자 하는 것 얘기들을 하고 싶어서 시나리오를 쓸 때도 그렇고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최대한 어떤 무겁지 않게 계속 접근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이런 부분들을. 네. 먼저 그 가사를 보면서 이거는 내가 더 잘 쓸 수 있었는데 하는 생각은 1도 해본 적이 없어요. 1도 해본 적도 없고, 오히려 그 가사가 이제 대부분 이제 배우가 그 인물을 이제 나타나는 데 있어서 그 전사라 그래서 그 인물의 역사를 짜거든요. 네, 만들기도 하는데, 그 가사가 그 도경이라는 인물의 그 전사를 짜는 데 있어서 저는 오히려 가이드라인이 됐어요. 그 인물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저는 너무 많이 도움이 돼갖고, 그래서 너무 감사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영화의 엔딩상 삼각지 다방이 지켜졌고, 그리고 감독님도 항상 GV 때 얘기하시길 진주가 서울에 올라간 후에 다시 내려와서 영화를 찍었다, 국내 영화를 찍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진주가 어쨌든 다방도 지켰고 위에 가서 사람들이랑 다시 얘기를 해서 영화를 다시 촬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실 첫 영화를 작업하는 걸 옆에서 지켜보면 처음 세팅하는 게 제일 어렵지, 모든 세팅이 다 잡혀 있으면 며칠 딜레이 되는 건 그거 처음 세팅보다는 조금 수월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촬영 일은 이미 넘겼지만 그래도 세팅 기반이 있으니 영화를 잘 찍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말씀하세요. 네, 그 진주의 진주 영화에 대해서 질문드리는데요. 방금 이지은 배우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감독님께서 실제로 이제 그 다방이 지켜졌다는 취지로서 갔다고 하기에는 그 마지막에 그 이재용 배우가 그 진주 역을 떠날 때 그때의 그런 어떤 그 행동의 그런 느낌이라던가 전반적으로는 진주 역사를 전체적으로 담는 느낌도 굉장히 쓸쓸하게 보였었거든요. 이제 처음에 이제 진주로 내려올 때도 진주 역사가 전체적으로 등장하고 이제 떠날 때도 진주 역사가 다시 등장하는데 처음에는 약간의 어떤 일을 해결하겠다는 약간의 좀 밝은 느낌이 나는데 오히려 이제 그 일이 어떻게 보면 잘 해결됨에도 불구하고 그 너무 이렇게 쓸쓸하면서 이렇게 좀 암울한 분위기로 이렇게 담아내서 저는 사실 그 간판이 이렇게 삼각지에 다방에 간판이 켜지는 그런 거는 부분은 다 제 상상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혹시 특별히 그렇게 마지막의 장면을 약간 그렇게 약간의 좀 이렇게 슬프거나 처지는 분위기로 혹시 연출하신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바로 진주가 밖으로 뛰쳐나갔을 때 환한 빛이 들어오는데 진주가 그 싸움을 이제 중지하기 위해서 달려나간 것이고 어떤 희망의 빛이긴 했는데 어느 지점부터 진주가 계속 쉼없이 달려왔었고 그리고 그 다방이 바로 해결됐다라고 생각은 안 했었어요. 그래서 진주한테 어떤 쉼없이 달려온 진주한테 조금 쉴 수 있는 시간들을 주고 싶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쓸쓸해 보이기도 하지만 영화 앞쪽에서 작은 단서인데 앞에서는 진주가 이어폰 꽂고 있을 때는 이어폰 줄이 꼬여 있었고 그리고 올라가는 길에는 진주가 좀 쓸쓸해 보이지만 그 이어폰 줄들이 또 풀려 있었어요. 진주한테 어떤 쉴 수 있는 시간들을 주고 싶었고 당장 해결은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장면을 담았던 거고 그리고 뒤에 이제 간판 불이 켜졌을 때 앞부분 그런 쓸쓸해 보이는 그런 모습 때문에 조금 이게 판타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제 저희 영화가 화면 비율이 1.85대 1로 계속 나가다가 간판 불이 켜지는 순간 2.35대 1 시네마스코프로 이렇게 바뀌는데 뭔가 이게 영화 같은 일일 수도 있지만 이게 저는 현실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었던 거고 명확한 거는 간판 불이 켜짐으로써 다방은 존재하는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색깔이 입혀진 것도 어떤 판타지적인 것도 있지만 이 영화의 진주의 기억도 그렇고 이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어떤 추억의 공간 기억들이 과거의 기억들이 더 선명해졌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연출을 했었습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오, 네. 있습니다. 진행되길 바라는데 예. 그 요즘 프로그래머님께서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냥 몇 가지 궁금한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감독님 첫 번째 사생방송 보면은 저도 좀 공감했던 게 배우가 누워 있는데 베개를 한 3개 정도 쌓아놓고 옆으로 누워 있더라고요. 누워 있을 때 베개를 한 3개 정도 쌓아놓고 옆으로 누워 있더라고요. 저도 옆으로 자는 편이라 이렇게 하는데 그 두 번째 영화 보면 송경호는 또 베개 없이 이렇게 그냥 퍼질러서 이렇게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면이 감독님의 평소 수면 습관과 가까이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아까 주혜린 배우님 말씀하신 게 이제 애들 이유식 먹이다 보면은 이게 목에 얘들 다 그랬는데 자기들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이제 먹다 보면 좀 평소에 먹던 건 다른 게 들어오면 이렇게 다 뱉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웩 하면서 구역질하는 게 그 디테일까지 보시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준호 배우님 그 더 극비밀 그거 하실 때 그 대사가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죽을 때까지 비밀로 할게요. 그다음 죽고 나서도 비밀로 할게요. 2개 정도 기억나는데 그게 버전이 한 4-5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난번 GV 때 말씀하신 게 감독님께서 그 애드립을 굉장히 싫어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혹시 그 진짜 그 감정에서 나온 그건지 아니면은 정말로 그 많은 다른 단어들을 다른 문장들을 다 뭐 실제 연습을 하신 건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너무 길게 해가지고요. 그 진주에 있는 로케이션들 다 실제 그 진주에 있는 장면인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아버지가 진주에서 나오는데
그 아버지 얘기가 저도 보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 이게 중간 애니메이션이 중간에는 아버지가 또 사라졌다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 다시 나오시는 것 같은데 이제 영화 내부에서는 아버지 얘기가 잘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어떻게 어떤 역할이었고 영화에서 어떻게 된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저의 수면은 네, 베개를 좀 높게 베고 자는 편이고 인형을 안고 잡니다. 아주 그러니까 제가 애착 인형이 있어가지고 그냥 너네들도 애착 인형 있지? 나도 있거든. 어떤 인형인지 좀 밝혀주시면 하얀 곰 같은 곰 모양의 자주 하는 인형인데 네 아주 좋아요. 네. 네 저는 아무튼 그렇게 자고요. 진주에서 아빠가 로케이션은 다 진주에 실제로 있는 저희가 다 진주에서 다 촬영을 했기 때문에 진주 안에 있는 장소들이었고 그리고 사실 이제 기차역 타고 가는 어떤 그 기차들 장면에서는 어떤 몇몇 포지션은 진주 인근이긴 한데 제가 이제 진주를 내려가면서 그 구간을 동영상을 계속 찍었어요. 그래서 찍으면서 보면서 마음에 드는 공간을 찾아가지고 그렇게 촬영 포인트를 잡아서 촬영을 했었고 그리고 아빠는 나오진 않지만 어떤 그 진주가 집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기억에 강한 이거를 지키려고 하는 강한 끌림에서 그 아빠가 주는 영향이 가장 큰 존재이기 때문에 아빠가 중간에 애니메이션 시야에서 사라졌던 거는 진주가 이거는 아빠와의 기억 때문에 만들려고 했던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진주가 조금 망각하는 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그 시야에서 사라졌던 거는. 근데 나중에 다시 나온 거는 그 아빠와의 기억이 더 강하게 일어난 이유기 때문에 네, 그렇게 했고 그 중에서 진주 아빠는 이미 이제 계시지 않는 상황 설정이었어가지고 네, 이렇게 애니메이션으로만 표현이 됐습니다. 네. 그때 그 장면은요, 그게 대사가 구체적으로 있었던 장면은 아니었는데 감독님께서 주문하셨던 거는 죽을 때까지 아니면은 죽기 직전 같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대사 두 개는 꼭 넣어달라고 해주셨어요. 이건 이제 애드립이라기보다도 그냥 앞에서 저 죽이려고 이게 무기 부르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극한 속에서 그냥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애드립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또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괜찮으실까요? 네, 질문드리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사태망처에서 처음에 인육을 먹기가 굉장히 말도 안 되고 뭐 그런 상황이었다가 중간에 회상인지 환상인지로 걸으니까 너무 좋다. 그 굉장히 짧고 평범한 화면이었는데 그게 나옴으로써 당연히 먹고 이 전세가 바뀌는 거가 굉장히 공감이 되고 설득이 됐는데 그게 시나리오 상으로도 그 장면이 그렇게 큰 울림을 줄 수 있었을 예상을 하셨는지 아니면 이게 어떻게 연기가 그 순간에 굉장히 잘 된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저는 솔직히 그때 시나리오에서 그 장면을 읽었을 때는 오히려 좀 클리셰 같다는 느낌을 사실 받았었어요. 근데 그게 고개를 돌아보니 뒤에 있었던 남편이 앞에 와 있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갑자기 또 한순간에 공포에 뭔가 효과를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클리셰로는 그냥 끝나지 않을 장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 약간 딴소리인데 저는 오늘 그 장면을 보니까 그때 찍을 때 사지를 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자유롭게 쓸 수 있다라는 그거에 되게 좀 집중해서 그 장면을 찍었던 것 같은데 좀 교태를 부리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좀 스스로 보면서 민망했다. 네. 제 기억에 교태를 부렸다라고 생각은 안 했고요. 네. 근데
사실 좀 생각했던 거는 원래는 이제 련 배우분이 이제 올려다 보면 카메라가 같이 올라가요. 올라가서 이렇게 빙글 둘러보면 남편이 저기 가 있다라는 설정이었는데 원래 한 컷에 이렇게 하려고 담으려고 머릿속에서는 구상을 했었는데 이제 이렇게 돌리기가 저희가 가진 여건상 그게 좀 힘들었어 가지고 컷을 나눠서 저기 있는데 그날 그 나무 그 빛들도 그렇고 배우분 연기도 그렇고 거기서 공간에서 주는 느낌들도 그렇고 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게 환상이자 뭐 플래시백의 어떤 것일 수 있는데 그렇게 좋았던 어떤 과거 혹은 환상을 마주했을 땐 당연히 이미지에도 집착을 할 수밖에 없고 했던 어떤 기법제로서 너무 그 신이 저도 잘 너무 삽입이 됐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리고요. 뭐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신가요? 다 하셨을까요? 네, 그러면 이제 게스트분들도 기억하셨다가 이 질문 좋았다 해가지고 하나씩 이제 주실 수 있으면 너무 좀 좋을 것 같고 혹시 게스트분들 간에 궁금하신 게 있으실까요? 뭐 이런 거 뭐 영화 보고 뭐 물어보고 싶었다 혹시 말미이니까 혹시 그런 게 있으셨나요? 없으신가요? 없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충분히 이제 납득이 됐다라는 걸로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내 작품을 좀 소화를 하다 보니까 좀 더 깊이 있게는 좀 못했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새로운 어떤 형식의 좀 방식이었기 때문에 좀 넓은 양해를 좀 부탁드렸으면 좀 좋겠고요. 뭐 하고 싶은 사실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이제 그 진주의 진주 같은 경우는 아까 뭐 로컬의 일종의 맛집 같은 것도 얘기하셨지만 중간에 그 극 중에 보면은 앉아 있다가 승번돼서 이제 들어가는 어떤 씬 있잖아요. 거기도 맛집으로 추측이 되는데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설정이나 뭐 촉성루를 보러 갈 때 이제 시아와 이제 그 진주가 보러 가게 되는 그 원테이크에 담기는 그 씬은 카메라가 올라갈 때 옆에서 바로 내려가는 사람도 보여요. 이걸 어떻게 통제해서 찍었을까? 근데 너무 올라갔을 때 남강에 보이는 그 촉성루 위의 장면은 정말 많은 분들이 좀 인상적으로 보셨을 것 같은데 뭐 이런저런 것들 정말 얘기를 많이 하고 싶지만 벌써 1시간 10분이 지금 훌쩍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 GV나 뭐 SNS 같은 데 통해서 더 소통을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좀 바람이 있고요. 저희 극장에서 지금 가장 잘 되는 영화가 속된 말로 잘 되는 영화가 퍼펙트 데이즈입니다. 그 영화를 보게 되면 어떤 아날로그에 대한 어떤 것들 혹은 뭐 레트로에 대한 어떤 얘기들이 분명 많이 나오고도 있고 뭐 일상이라거나 어떤 삶, 뭐 지역 혹시 혹은 공간에 대한 어떤 가치를 이제 울부짖는 영화라는 어떤 점에서 진주의 진주도 분명 좀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직 아쉽게도 2,000 관객을 만나기가 좀 힘든 어떤 부분이에요.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지만 보신 분들이 계속 입소문을 내주신다면 더 많은 분들이 계속 좀 찾지 않을까. 그리고 또 여담으로 얘기 드리자면 진주시의 어떤 후원은 분명 있었지만 생각보다 후원이 많이 되지 않았던 어떤 부분들도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감독님이 살짝 좀 얘기를 해주시면 기폭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희 이제 촬영할 때 진주시에 몇 번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작 지원을 받은 작품은 아니고요.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서 제작 지원을 해주셨고 그리고 개봉을 확정하고 이제 진주시를 방문을 해가지고 저희 진주의 진주라는 진주에서 촬영한 진주의 진주가 개봉을 하는데 조금 뭔가 진주에서 상영회라든지 좀 관객들 만날 수 있으면 자리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아직 자리는 만들어 주시지 않고 그때 이제 인형들을 협찬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GV 때 이제 진주 마스코트 인형을 이제 선물로 나눠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 좀 아쉽기는 해요. 저는 이제 내심 처음에 진주시와 만나서 얘기 나눌 때 저희 영화 개봉한다고 사실 이제 그런 공약들을 했었어요. 그 진주시 안에서 관객 수가 이제 시민들이 1만이 됐을 때 배우분들하고 같이 저희가 진주의 진주 촬영했던 그런 공간들 찾아가서 소개하고 그 맛집들을 조금 소개할 수 있는 짧은 콘텐츠를 제가 찍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공약을 했죠. 1만 진주시 안에서 1만이 되면. 근데 거기 시청에 계신 분이 되게 비웃으셨거든요. 1만요? 저희 진주시 인구가 30만인데 1만은 너무 약간 이런 분위기였는데 내심 그래서 좀 더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조금 그래서 저는 더 나아가서는 사실 이제 지역에서 영화를 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이 계신데 진주의 진주를 계기로 지역에서 영화 하시는 분들이 어떤 지역이 가진 어떤 정체성이라든지 어떤 그 지역 안에 살 수 있는 얘기들을 조금
그 시와 같이 좀 상생할 수 있는 얘기들을 조금 해볼 수 있는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진주의 진주가 그런 기대들을 사실 했었는데 사실 이제 그런 거는 기대뿐이었던 것 같고 최근에 기사 보니까 진주 시장님이 삼각지다방에서 지역 외국인들 초대하셔가지고 이제 간담회 하셨는데 그런 건 또 저희가 좋은 것들을 만들었다고 생각은 해요. 단지 아쉬운 거는 그래도 시장님 진주 시장께서 영화를 보셨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직까지 진주에 있는 관객들을 못 만난 게 못내 이제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같이 작업했던 배우분들도 많이 아쉬워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라도 알면 전화라도 한 통할 텐데 그러진 않고 그런 부분 좀 아쉽긴 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지역에서 뭘 안 하겠다 그런 건 아니고 뭔가 또 재미난 것들을 할 수 있으면 또 작업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진주시 홈페이지나 SNS가 있으면 이렇게 공손한 말투로 진주의 진주는 어디서 봐야 될까요? 라고 꼭 얘기를 한번 해주신다면 저는 또 이제 어떤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좀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네, 오늘 그럼 이제 거의 1시간 10분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거의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극장 상영 계속 되고 있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입소문 좀 많이 해주시고 특히 오늘 와주신 김진모, 주혜린, 이지연 배우님 꼭 기억해 주시고 김록경 감독님과 또 이제 배우님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활동들을 꼭 많이 힘내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감독님께서는 그 극비밀에 나왔던 저는 마치 공공의 적에서 이성재 배우가 나왔던 그 역할이 떠오를 정도로 인상적이었는데 그 배우에 대한 소개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앞으로의 어떤 계획이나 근황 같은 걸로 인사말로 좀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김진모 배우님부터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요새 참 그 쇼츠가 유행이잖아요. 근데 참 우리 마음에 담아둘 수 있고 소중히 생각할 수 있는 건 되게 좀 오래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진주의 진주는 저한테는 이제 그런 영화이고요. 여러분들의 그런 일상 속에서 우리가 되게 소중한 건데 지나치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황금 같은 주말에 이렇게 오랜 시간 영화 봐주시고 저희 토크도 같이 해주시고 감개무량합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건강 잘 챙기시면서 올 여름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단편전만 보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장편만 보신 분도 계셔서 서로 양해가 좀 필요한 상황이었을 텐데 그래도 같이 자리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가 저희 영화를 카피 문구를 보고 생각한 게 낭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카피 문구를 보기 전에는 낭만이라는 거랑 저희 영화를 관련짓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 카피 문구를 보고 생각을 한 게 나의 낭만은 뭘까? 그리고 나에게 소중한 공간은 뭘까? 이 두 가지를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요즘인데 저희 영화를 보시고 각자의 소중한 공간, 소중한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도 오랜만에 단편을 극비밀의 스크린으로 처음 보는 거고 오랜만에 제가 출연한 제 모습도 보고 자기 반성도 좀 하고 그리고 이렇게 공개하게 될지 몰랐는데 또 제 잠자리까지 공개하는 시간을 가져서 애착 인형까지 공개를 하게 되는 자리였는데 너무나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배우분들 각자 이렇게 만나서 같이 GV를 할 수 있는 예린 배우도 오랜만이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 작품에서도 이렇게 만나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저희가 아직 2천만이 안 됐지만 근데 전작에서는 조금 이제 더 관객 수가 많았어가지고 그런데 잔칫날은 잔칫날대로 또 진주는 진주대로 서로 다른 영화지만 관객 수는 두 영화가 차이가 나지만 저한테는 지금 진주의 진주가 더 크게 와닿아요. 왜냐하면 사실 이제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관객분들을 실제로 만나는 시간들이 되게 적었었어요. GV도 취소되기도 하고 근데 진주의 진주 개봉하면서 배우분들하고 같이 관객분들을 계속 만나는 시간이
관객 수와는 상관없이 저한테는 너무 감사한 시간이어가지고 이제 개봉이 이제 뭐 한 달 이제 다 되어 가는데 저한테는 이제 관객분들 만나는 시간이 잊지 못할 그런 소중한 시간으로 계속 남을 것 같아요. GV를 더 얼마나 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다시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다음에 또 만날 수도 있겠지만 너무 감사하고 잊지 못할 시간인 것 같아서 너무 관객분들한테 매번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훈이 선배 그리고 진주에서 훈이 선배 그리고 그 극비밀에서 택배 이렇게 하시던 배우분이 오셨는데 허웅 선배님 좀 이게 부끄러움이 많으셔가지고 그러면 이제 오실 때까지 저희 그 질문 혹시 하셔서 네.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앞으로 계획도 얘기해 주셨나요? 뭐 이지영 배우님 바다의 시간이나 이런 것들 그것도 같이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해가지고 사실 이제 제가 얘기해요. 저는 지금 드라마 작업 작년부터 준비하고 있는데 그거를 먼저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또 영화도 같이 요즘에 얘기 나누고 있는 게 있어서 영화를 먼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변함없는 건 어떤 작품 먼저 할지 모르지만 글은 계속 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다음에 같이 작업 꼭. 마침 허웅 배우님이 오셨습니다. 저기 허웅 배우님 오시는데. 이쪽에서 인사 한번 해주실 수 있으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 이제 전작 잔칫날 또 보셨던 분들도 아실 거예요. 장례식장에서 또 그 소주현 배우를 울리게 했던 안녕하십니까. 허웅이라고 하고요. 오늘 너무 편한 복장으로 와가지고 좀 인사드리기 좀 민망했었는데 그래도 반갑습니다. 아무튼 다음번에 이렇게 만나서 꼭 같이 작업할 수 있는 작품을 제가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선물 타임이고 김진무 배우님 선물 어떤 질문하시는 분? 되게 좀 고민이 많았는데요. 두 분 중에 저는 그래도 제 처음 우리 감독님하고 같이 했던 반항극을 떠오르게 해주셨다. 이 앞에 분 모적 쓰신 분에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해서 받아주시면